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분 단원에서 적분, 경로적분, 코시의 적분 공식, 리우빌의 정리, 최대 절대값 원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분 개념에서는 복소변수 함수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될 때 그 t에 대한 범위는 왼쪽 끝점 A, 오른쪽 끝점 B인 구간의 임의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구간에서의 실변수 함수의 적분처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소변수 함수 W에 대한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의 합으로 복소변수 함수의 구간에서의 적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적분은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 그러면 실변수에서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에서도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적분 함수가 복소변수 함수죠. 자, 이걸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두 번째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구간에서 정의된 복소변수 함수의 적분은 실수에서의 구간에서의 적분과 같다는 거. 따라서 결과는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자, 이번에는 피적분 함수에 대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복소 변수에 대한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구간에서의 적분은 실변수에서의 구간에서의 적분의 정의와 같다는 것. 이전 개념에서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 미분에서 실변수 함수에서의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함수의 극한에서는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이변수 함수, 실수값 함수에 대한 이변수 함수, 즉 이변수 함수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에서는 실수에서의 미분에 대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복소변수에서는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복소변수 함수에서는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 함수입니다. 방금 피적분 함수에 대한 적분을 살펴봤었죠? 먼저 구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0이죠. 자, 평균 변화율이 0과 같게 되는 0과 2파이 사이에 적당한 수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의잖아요. 자, 그런데 복소변수 함수 WT가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미분에 대한 평값 정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적분에 대한 표현값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의 적분값이 0으로 나오는데 이 0과 같게 되는 복소 변수 함수, 0과 2파이 사이에 적당한 수가 존재하지 않죠. 미분에 대한 표현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표현값 정리를 복소 변수 함수에서 적용시킬 때는 주의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번 개념은 경로 적분입니다. 먼저 경로에 대한 define.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 Z에 대한 실수 파트에 대한 허수 파트에 대한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 있는 이 복소수들의 집합을 아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 호를 복소 변수 함수로 간편하게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크에 대해서 도메인의 서로 다른 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아크를 심플 아크 혹은 조르단 아크라고 하겠습니다. 1대1 함수인 거죠. 즉 이런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심플 아크, 조르단 아크를 살펴봤는데 예의적인 점, 구간의 시작점, 구간의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제외하고는 조르단 아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은 이러한 아크를 simple closed curve, 즉 이런 걸 의미하겠죠. 중간에 이런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simple closed curve, not simple closed curve.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을 곡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벡터 해석학에서 라인 인테그랄을 떠올리시면 되죠. 방향을 왜 정의를 하느냐?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결정짓기 위해서. 그리고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미분 가능성으로 복소 변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더함수가 연속일 때, 이때의 복소 변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아크를 디퍼렌서블 아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분 가능한 호에 대한 길이 미분 가능한 호에 대한 길입니다. 미분 가능한 호에 대해서 Z'T가 주어진 구간에서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두 문장은 미분기하학에서의 레귤러 커브에 대한 데피니션과 같죠. 정식 곡선을 의미하겠습니다. 복소 해석학에서는
레귤러 커브라는 용어 대신에 스무스 아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스무스 아크를 경로라고 정의합니다. 컨투어. 이 컨투어 위에서 복소 적분을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소 변수 함수가 경로 C에 대한 simple closed contour입니다. 이런 닫힌 경로인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이 경로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Z1 시작점, Z2 끝나는 점. 이 경로 C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 복소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과 벡터 해석학에서의 좌편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는 라인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보다는 컨투어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라인 인테그랄, 벡터 해석학에서의 라인 인테그랄과 노테이션은 같죠? 이 표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Z1 복소 평면의 수, Z2 복소 평면의 수예요.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수죠. 평면에 있는 수가 됐습니다. 이 Z1을 시작점, Z2를 끝나는 점. 경로 C. 자, 복소 평면 위에서의 콘토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로테이션, 벡터 해석학에서의 좌표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과 구별하셔야 되는데, 벡터 해석학에서의 좌표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은 뒤에 썼어요. 이게 DS 디퍼런셜이 바로 라인 엘리먼트인데, 이 라인 엘리먼트가 바로 곡선 C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길이였죠. 이게 DS가 바로 뭐였냐면은 곡선의 길이였습니다. 길이 위에서 적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소 평면에서 콘투어 위에서의 적분은 콘투어 C에 대한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경로 위에서의 적분이에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마치 좌표 평면에서의 치안적분처럼 정의합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들의 집합인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서의 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죠? 왜냐하면 평면의 수가 평면에 대응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말은 제가 마치 치안정분처럼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서의 치안정분과는 같지가 않겠죠. 매끄러운 호, 스무스 아크, 즉 콘투어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기억은 편해요. 마치 치안적분처럼 정의를 한다는 거. 그죠? 곡선에 대한 방정식 C가 ZT로 주어져 있으면은 디퍼런셜 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C 위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컨투어 인테그랄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좌표평면에서의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라인 엘리먼트 ds 위에서의 적분이 선적분이었습니다. 곡선의 길이 위에서. 구별되시나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경로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Z0는 복소 상수입니다. 상수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구나. 실비연수 함수에서의 적분과 같은 성질을 갖죠. 구간에서의 적분. 덧셈. 그리고 경로의 방향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2. 마치 구간에서의 적분에서 요 위끝과 아래 끝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바뀌듯이. 양의 방향에서, 즉 식의 반대 방향에서 음의 방향인 식의 방향으로. 그러면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낸 것과 같다. 구간에서의 적분, 위끝과 아래 끝 바꾸듯이 경로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구간에서의 적분에 대한 성질. C라는 경로가 C1이라는 경로와 C2라는 경로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될 거예요. C1과 C2에 대한 인터섹션은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좌표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성질과 같은 성질을 갖죠. 그럴 때는 piecewise continuous curve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게 추가를 해야 되겠죠. C1과 C2에 대한 공통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입니다. 아크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크기가 캐피털 M에 의해서 유계됩니다. 그러면 경로 적분에 대한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 물결 친 이 부분은 호에 대한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의 길이. 기억하는 방법은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돼요.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구간에서의 적분이니까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쓸 수 있죠. 이 크기가 캐피털 M보다 작으니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증명할 때 경로 적분의 데피니션을 이용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이용했죠. 자, 이거에 대한 값을 구간에서의 값이니까 이거는 복소 상수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지수 형식으로 나타냈어요. 이 등식의 양변에 이거를 나눠줄 거예요. 상수죠? 그럼 적분하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경로적분에 대한 성질에서 상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 반대로 넣을 수도 있겠죠. 비적분함수 자리로. 그러면 이 값은 R0니까 실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분으로 표현된 거에 대한 실수 파트. 왜냐하면 실수기 때문에.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이죠. 이 복소수에 대한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그런데 복소수에 대한 실수 파트는 복소수의 크기보다 명백히 작겠죠. FZ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리얼 파트가 U잖아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E의 마이너스 IT 제로에 대한 크기는 오일러 포뮬러. E의 마이너스 T0 코사인 마이너스 T0. 자, 이 크기 1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나옵니까? 근데 R0가 이거의 크기죠. 따라서 구간에 대한 적분을 경로 적분으로 다시 쓰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좌표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가 복소 변수 함수에도 사용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곡선에 대한 길이가 곱해진다는 거. 이 부분이 곡선의 길이죠. 경로에 대한 길이입니다. 실평면에서의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와의 차이가 경로의 길이가 곱해진다는 거. 이번 개념은 코시의 적분 공식입니다. 코시의 적분 공식은 방금 살펴본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혹은 우리 벡터 해석학에서 살펴봤던 그린 정리. 그린 정리가 뭐였나요?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D. 그러면 닫힌 곡선 C 위에서의 비적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이 선적분은 C에 의해서 유괴인 영역인 D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게 그린 띠어럼이죠. 이때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디퍼렌셜 dy의 개수인 q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디퍼렌셜 dx 앞에 있는 개수 p를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뺀 값이 이 피적분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린 띠어럼이었습니다. 경로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그린 띠어럼을 이용하면은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복소 변수 함수 f가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면 단순 연결 영역 요 D의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 이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0이 된다는 게 코시 구르사 띠에름입니다. 코시 적분 공식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아이디어입니다. 그린 띠어럼 적용시키면 바로 증명이 돼요. 자, 그럼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키려면은 C가 지금 닫힌 곡선이니까 닫힌 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에 대한 중적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피적분 함수 형태가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 복소 변수 함수니까 실수 파트 U, 허수 파트 V, 디퍼렌셜 dz를 dx 더하기 i dy로 두면은 증명이 바로 완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실수 파트 그 다음 허수 파트에 대한 경로 적분, 그럼 C가 닫힌 곡선이니까 피적분 함수 형태를 보니까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죠. 실수 파트만 볼까요? 자, 그러면 y의 디퍼렌셜인 개수가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v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디퍼렌셜 dx에 대한 개수가 u죠. u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빼는 거죠. C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D라고 두면은, 자, 그런데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였어요. 바로 그건 뭡니까?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죠. 허수 파트에 대한 마이너스 vx는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 함수와 같죠. 어떻게 됩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허수 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코시 구르사 띠에름은 그린 띠에름을 적용시키면은 바로 증명이 되죠. 단순 연결 영역 D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단순 연결 영역 D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것. 리마크할 내용은 지금 닫힌 곡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바깥에 있는 C1 경로에 대한 방향은 양의 방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 닫힌 곡선 C2를 보면은 양의 방향이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음의 방향인 거죠. 자, 그런데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바로 이 영역인 거예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빗금친 부분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 시계 반대 방향의 경계곡선을 어떻게 디파인할 거냐? 그럼 바깥 곡선은 시계 반대 방향이 명확하죠? 자, 그럼 안쪽 곡선에 대해서는, 자, 이 안쪽 곡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해 드렸었죠. 영역을 심장 쪽 왼쪽에 두는 방향으로 걷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왼쪽에 둬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려놓은 방향이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인 거죠. 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영역을 왼쪽에 두고 심장 쪽에 두고 걷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다중연결 영역에서의 시계 반대 방향을 디파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다중연결 영역입니다. 바깥 닫힌 곡선이 C1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죠. 양의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 닫힌 곡선 C2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해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영역을 왼쪽 심장 쪽에 두고 걷는 방향으로 디파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그림자 부분, 요 빗금신 다시 치겠습니다. 그림자 부분이 명확하게 보시나요? 이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바깥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C1 양의 방향, 안쪽 경계곡선에 대해서는 심장 쪽 왼쪽에 영역을 두고 걸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C2로 디파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빗금친 그림자 부분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 fz가 해석적일 때 코시-구르사 띠에름이 적용이 되나요? 코시-구르사 띠에름이 적용이 되려면 경계곡선을 디파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계곡선을 어떻게 디파인 해야 돼요? C는 C1 유니언 마이너스 C2로 디파인 해야 되겠죠. 그러면 C라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 되죠. 코시-구르사 띠에름에 의해서. 왜? 이 영역에서 해석적이니까. 방금 코시-구르사 띠에름 살펴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쓰지만 C라는 경계곡선은 어떻게 디파인 된 거냐면 C1 유니언 마이너스 C2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연결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 해석적인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구성할 수 있죠. C1 AB라는 직선을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곡선 형태로 둬도 되죠. 닫힌 곡선이 아닌 왼쪽 끝점이 A, 오른쪽 끝점이 B인 경로. 그러면 영역이 왼쪽에 두고 걷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C2로 디파인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경로 적분에 대한 성질로부터 보 바뀌죠? 자, 그리고 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소거되죠. 그럼 남는 게 따라서 어떤 유용한 결과가 얻어지느냐? 코시-구르사 띠에름에 의해서 다중연결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결과가 얻어집니다. 구멍이 뚫린 이 구멍이 뚫린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닫힌 곡선에서의 적분은 같다는 거.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Z0에 대한 이 점을 둘러싸고 있는 닫힌 곡선 C1, 또 다른 닫힌 곡선 C2, 뭐 또 다른 거 얼마든지. 그런데 피적분 함수인 복소변수 함수가 어디에서 해석적이어야 된다? 이 영역에서. 그러면 Z0를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같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굳이 임의의 닫힌 경로를 선택할 필요 없이 경로 적분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원 경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 경로로 선택할 거예요. Z0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 경로를 선택할 겁니다. 이 성질 때문에. 왜? Z제로를 둘러싼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임의의 닫힌 경로를 선택하느니 중심이 Z제로고 반지름이 R인 원 경로를 선택하면은 적분이 편리하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시-그루사 테orem의 결과를 이용해서 또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피적분함수를 보세요. 피적분함수가 Z제로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GZ라는 복소 변수함수는 엔타이어 펑션입니다. 그런데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에서의 피적분함수는 Z제로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그럼 방금 살펴본 성질, 어떤 성질? 그러면 요 임의의 경로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Z제로를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과 어떻더라? 같더라. 그럼 임의의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임의의 경로를 하면은 전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반지름이 R인 원 경로를 선택해 버리자. 그죠? 경로 적분값이 같을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Z제로고 반지름이 로인 원 경로니까 경로 적분 계산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 그런데 반지름이 로인 경로였어요. 그럼 반지름이 이 반지름을 어떻게 계속 극한치 하면 되죠. 자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지름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반지름은 어디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럼 극한을 취하면은 다음 같은 결론이 나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은 이 적분값이 GZ제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라고 합니다. 피적분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Z제로를 둘러싸고 있는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전해석 함수인 엔타이어 펑션인 GZ에 대한 Z제로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겠죠. 적분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일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C라는 닫힌 경로는 Z제로를 4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인테리어 포인트로. 그리고 GZ라는 함수는 C라는 경로 위에서 엔타이어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값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 파이 i의 G Z제로로 계산된다는 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개념입니다. 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는 다음과 같이 또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C1 4점을 Z1, C2 4점을 Z2, CN 4점을 Z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 경로가 C죠. 그럼 우리 영역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다? C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직선을 추가시키면 되죠.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추가시킨다면은 영역에 대해서의 경계곡선, 시계 반대 방향의 곡선은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C 유니온 선분은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C1 유니온 마이너스 C2 유니온 마이너스 CN이 되겠죠. 그럼 이 경계곡선 위에서의 선적분, 자 이거를 C 프라임이라 둘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C 프라임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은 FZ가 이 C 프라임이라는 경계곡선에서 유계된 영역에서 해석적이에요. 그러면 Z1, Z2, Zn 해석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들은 다 제거되어 있죠. 그럼 코시쿠르사 띠는 적용이 됩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로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C'은 요 적분이 0이 되니까 그러면 C에서의 피적분 함수 생략할게요. C에서의 경로 적분 값은 CI에서의 경로 적분 값의 합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코시쿠르사 띠에름에서 나오는 유용한 성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Z0를 4점으로 갖는 단순 닫힌 곡선 C 위에서의 경로 적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로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엔타이어 펑션이에요. 그러면 코시쿠르사 띠에름에서 바로 0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이번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분자에 있는 GZ는 경로 C 위에서 해석적입니다. 그럼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Z0라는 점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죠. C 내부에. 그럼 명백히 코시쿠르사 띠에름 적용시킬 수 없잖아요. 피적분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Z0에서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 적분 값은 Z0를 4점으로 갖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해서 경로 적분 값이 같다는 게 코시쿠르사 띠에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임의의 닫힌 경로를 뭐로 선택하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경로로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에 대한 반지름을 0으로 보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2파이 i의 g z0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라는 거. 그러면 정의되지 않는 점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n개의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리마크할 성질은 복소 변수 함수 f가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방금 코시쿠르사 띠에름은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해석적이란 말 없어요.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연결 영역 D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 대해서 경로 적분 값이 0이면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연속인 복소 변수 함수는 해석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마크 네 번째는 마치 코시쿠르사 띠에름의 역에 해당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시쿠르사 띠에름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레라 정리라고 부르는데 모레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코시쿠르사 띠에름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해석적인 걸 보이려면은 미분 가능성을 보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보일 거냐?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자,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요 C라는 경로가 지금 닫힌 경로잖아요. A에서 B로 출발하는 경로 C1, B에서 A로 출발하는 경로 C2. 그러면 C1 유니온 C2라는 새로운 경로 C라는 시계 반대 방향의 경로가 주어지죠. 그런데 0이래요. 그러면 C1 경로에 대한 적분과 마이너스 C2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죠. 비적분함수 생략할게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 정의할 때 그럼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둘게요. A에서 B로 출발하는 경로 C1, A에서 B로 출발하는 또 다른 경로 C2. 그러면 C라는 경로를 마이너스 C2로 둘 수 있죠. 그러면 0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C1에서의 경로 적분과 C2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같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즉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임의의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닫힌 경로가 아닙니다. 임의의 경로 C1, C2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경로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일 때는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는 경로의 독립이 되겠다. 이게 결정적 아이디어입니다. 모레라 정리에 대한 증명의 결정적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독립이기 때문에 닫힌 경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작점, 출발점과 끝나는 점. 그럼 출발점과 끝나는 점에 대한 경로를 또 적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직선 경로를 선택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직선 경로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직선 경로에 대한 적분값을 캐피털 F로 디파인 할 거예요. 마치 실평면에서 구간에서의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증명하는 것처럼 캐피털 F 유사하게 정의했죠. 저 Z0와 Z를 실변수로 바꾸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함을 보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캐피털 F가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성을 보일 거예요. 실평면에서는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첫 번째를 증명하기 위해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용했다면 여기서는 뭘 이용하겠다? 경로 적분에 대한 정리를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캐피털 F에 대한 해석성, 미분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증명과 유사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 H가 복소수예요. 그리고 이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윗 끝을 연결한 게 경로입니다. 직선 경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에 대한 성질, 경로에 대한 방향을 바꿨죠. 그리고 Z0, Z0. 그러면 경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다?
Z에서 Z0에 대한 경로, Z0에서 G 플러스 H에 대한 경로. 그러면 G에서 G 플러스 H까지 경로. 왜? 경로의 독립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여기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켰다면 복소 평면에서는 피적분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이용할 거예요. 그 연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FZ라는 Z를 복소 변수로 갖기 때문에 FZ는 상수가 되겠죠. 그럼 이 등식 성립하죠.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거의 극한이 FZ가 된다는 걸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일 때 이제 뭘 사용할 거냐면은 복소 변수 함수 F가 연속이라는 거. 그럼 연속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지금 피적분 함수가 유계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쓸 거예요. 복소 평면에서. 즉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로 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즉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경로에 대한 길인 거죠. 따라서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으니까 이 함수의 극한이 스몰 f로 나타나죠. 따라서 캐피털 F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캐피털 F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스몰 f가 미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스몰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캐피털 F에 대한 이계도 함수가 가능한지를 보이면 되겠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한 번 더 적용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다시 한번 쓰면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입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변수를 좀 바꿀게요. 피적분 함수를 Z에 대한 함수로. 그래서 방금 모레라 정리 증명할 때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 겁니다. G를 미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 i로 묶어지고 요거니까 z의 g 플러스 h분의 1 빼기 z 빼기 z분의 1에 h분의 g의 z죠. 마찬가지로 또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의 또 다른 버전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주어지느냐? G2' Z0가 구해져요. 자, 분모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제곱입니다. 제곱. 아, 비적분함수의 분모가 제곱일 때는 한 번 미분한 거.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요 분모가 n 플러스 1 거듭적으로 나타나면은 n번 미분한 거.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은 캐피탈 F 프라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세제곱이죠. 세제곱이니까 2차 미분계수. 그러면 F'에 대한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F'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분 가능하죠. F2'이 존재하니까. F'의 해석성. F'이 미분 가능하죠. F'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스몰 f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모레라 정리가 증명이 완결되겠습니까? 코시-그루사 티어럼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단순 연결 영역 D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게 코시-그루사 티어럼. 역은 뭐냐면은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연속인 복소변수 함수 F는 단순 연결 영역 D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이 연속인 복소변수 함수는 해석적이라는 겁니다. 모레라 정리. 즉 코시-그루사 티어럼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코시-그루사 티어럼의 다섯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단순 연결 영역 D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 F. 그러면 단순 연결 영역 D 내부에 놓이는 임의의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라는 게 코시-그루사 티어럼. 그렇죠? 그런데 역 또한 성립했었어요. 피적분함수가 연속이야. 그런데 연속인 피적분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닫힌 경로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는다? 경로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시함수가 존재하죠. 캐피탈 F라는. 모레라 정리에 의해서. 코시-그루사 티어럼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코시-그루사 티어럼에 의해서 얻어지는 성질 중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닫힌 경로입니다. 닫힌 경로 C 내부에 Z0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그리고 닫힌 경로 위에서 FZ는 해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에 있으면 주어진 경로 적분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 자, 이번에는 분모가 1차식이 아니고 분모가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m 플러스 1 거듭제곱.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죠. 자, 근데 분모가 m 플러스 1 거듭제곱이니까 n차 도함수, n차 미분계수 팩토리얼에 대해서 리마크로 정리해놨습니다. 코시-그루사 티어럼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인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주로 우리 복소 해석학에서 적분할 때 이용할 결과입니다. 이그젠플로 한번 볼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리고 복소 변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9 빼기 z제곱분의 z.
그러면 Z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정의되지 않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 원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원위에서 이 복소 변수 함수는 해석적 엔타이어 펑션이죠. 그리고 Z0 이꼴 마이너스 i는 이 내부에 놓여요.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닫힌 경로 C에 의한 경로 적분은 비적분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겠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러면 C라는 닫힌 경로 내부에 놓이는 비적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값은 우리 이러한 점을 특이점이라고 했었죠. 고립 특이점 마이너스 i가 존재합니다. 그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이 파이 i를 곱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f-i에다가. 정말 적분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죠. 마치 미분계약의 공률, 비틀림률 구하는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가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G라는 경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비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원점인데 주어진 경로 내부에 존재하죠. 분자는 엔타이어 펑션입니다. 그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이 파이 i를 어디에다 곱하나요? 분자의 3차도 함수. 분모에는 3팩토리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였습니다. 이번 개념은 리브일의 정리입니다. 복소 평면에서 복소 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고 유계이면 복소 변수 함수 fz는 복소 평면 전체에서 상수라는 게 리브일의 정리입니다. 증명은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이므로 적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용할 거고, 상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실평면에서 1차 도함수가 0이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상수임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복소평면에서 1차 도함수가 0인 복소변수 함수의 상수임을 보일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이미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하나가 있습니까? 해석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사용하면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해서, 이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부정적분을 이용하면은 복소평면에서 1차도 함수가 0인 함수가 상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복소평면에서 1차도 함수가 0인 복소변수 함수가 상수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에 대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닫힌 경로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근데 닫힌 경로를 우리 적분의 편의성을 이용해서 원경로를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복소평면의 한 정점, 이 정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경로를 선택해서
이 원경로에서의 복수함수에 대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복수평면에서의 1차 도함수가 0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바로 피적분 함수가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되죠. 자, 먼저 복수평면에서 한 정점 Z0에서 반지름이 R인 원경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기인 함수 6A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캐피털 M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수평면에서 1차 도함수가 0이라는 걸 어떻게 보일 거냐?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려 보세요. 피적분 함수에서 분모가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면 적분값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피적분 함수의 분모가 제곱으로 주어져 있으면 적분값이 1차 도함수로 주어지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입니다. 그러면 이 1차 도함수가 0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바로 복소변수 함수가 6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적분에 대한 비교 정의.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가 나옵니까? 부등식이. 복소변수 함수는 캐피털 M에서 유계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경로. 따라서 R분의 M을 넘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반지름 R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은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의 크기가 0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Z0는 복소평면에서의 임의의 점이죠. 임의의 점이므로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0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크기가 0이니까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1차 도함수가 0이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것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실수 파트와 허스 파트에 대한 부적정분을 이용하면 상수라는 걸 보일 수 있죠.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뭐가 있겠습니까? 경로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경로적분을 이번에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방금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서는 닫힌 곡선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단순 곡선. 단순 곡선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곡선 C 위에서의 경로적분. 1차 도함수가 0인 이 함수에 대한 경로적분. 그러면 경로적분 값은 명백히 0이죠. 1차 도함수가 0이므로. 자, 여기서 경로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면은, 그리고 이것은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또 표현되죠. 그러면 또 뭘 적용시킬 수 있나? 구간에서의 적분이니까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의. 따라서 단순 곡선에 대한 출발점에서의 함수값과 끝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죠. 단순 곡선인데. 출발점과 끝나는 점, 다른 점에 대한 함수값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복소변수 함수가 상수인 경우에는 출발점에서의 함수값과 끝나는 점에서의 함수값. 닫힌 곡선이 아니라 지금 단순 곡선입니다. 따라서 복소평면에서 상수라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는 복소평면에서 상수함수라는 거. 이 리유비리 띠름이 실평면에서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유개인 함수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실평면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유개입니다. 영이 아닌 곳에서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그리고 원점에서의 도함수는 0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관한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죠. 따라서 지금 제시한 함수는 명백히 미분 가능하죠. 또한 유개입니다. 즉 0에서의 매클라우린 급수가 0인 겁니다. 근데 0을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해석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수함수도 아니죠. 그런데 복소평면에서는 해석적이고 즉 미분 가능하고 유개인 함수는 상수라는 리유빌의 띠에름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복소평면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실평면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리유빌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 즉 n차 다항식 혹은 n차 방정식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것.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리유빌의 띠에름을 이용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이 근이 존재한다는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n차 다항식, n차 방정식에서 반드시. 수학에서 많이 쓰는 증명 방법은 그러면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 n차 다항식을 0에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n차 다항식의 다항함수의 크기에 대한 극한은 명백히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크기에 대한 극한이 발산한다는 말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수 형태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분수 형태의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백히 0이 되겠습니까? 0의 수렴만 해요. 그러면 충분히 큰 캐피털 M, 충분히 큰 캐피털 M을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PZ분의 1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개가 되죠. 명백히 n보다 작은 쪽에서는 극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밑에다가 등호를 추가할까요? 그러면 6에 닫힌 구간이죠. 6에 닫힌 영역이죠. 6에 닫힌 영역에서 n차 다항함수의 역수입니다. 명백히 연속입니까? 제가 명백하다는 용어를 자꾸 쓰네요. 그죠? 좀 거슬릴 수 있겠네요. n차 다항함수이므로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수함수는 연속이죠. 그리고 6에 닫힌 영역입니다. 그럼 극값 정리 성립합니까? 따라서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수 형태의 함수는 유기인 함수가 됩니까? 분수 형태의 함수가 유기이니까 해석적이고 유기잖아요.
그럼 리유베르 티오렘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분수 형태의 함수는 상수가 되겠죠. 상수이니까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C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건 0이 안 되는 복소수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PZ의 크기에 대한 극한이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PZ가 상수예요. 발산할 수가 없죠.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즉 n차 다항식은, n차 다항함수는, n차 방정식은 반드시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대수학에 대한 기본 정리가 성립하겠습니다. 리유베르 티오렘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 복수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기의 함수는 상수라는 리유베르의 정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념은 최대 절대값 원리입니다. 최대 절대값 원리는 이그샘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입니다. 그리고 닫힌 유개인 영역이에요. x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y는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r이라는 닫힌 유개인 영역은 직사각형 영역이죠. 이 직사각형 영역 내부에서 사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는 해석적입니까? 이 해석적인 거 어떻게 확인하죠?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 되죠. 그런데 사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예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오일러 포뮬러죠. 복소 변수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 그러면 코사인 Z, I 사인 Z로 표현되니까 사인 Z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2i분의 2의 IZ 빼기 2의 마이너스 IZ입니다. 사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는 지수 함수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석적인 거 확인되나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둘레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닫힌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연속인 복소 변수 함수는 이 복소 변수 함수의 크기가 바로 닫힌 유개인 영역의 경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최대 절대값 원리가 되겠습니다.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입니다. 닫힌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경계에서 연속인 복소 변수 함수는 최대값이 닫힌 유개인 영역의 경계에서 존재한다는 최대 절대값 원리. 과연 그런지 사인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Z는 방금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지수 형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복소수 Z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자, 이건 또다시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하이퍼볼릭 펑션입니까?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크기,
쌍곡선 함수가 아닌 코사인 x와 사인 x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죠. 자, 그리고 쌍곡선 함수에 대한 성질을 또 이용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함수입니다. 최대값은 x가 2분의 파이에서 존재하죠. 사인에 대한 쌍곡선 함수입니다. 근데 사인에 대한 쌍곡선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증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죠.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다? y가 1일 때죠. x는 2분의 파이, y는 1입니다. 바로 닫힌 유개인 영역의 경계점이죠. 따라서 닫힌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경계에서 연속인 복소 변수 함수는 그 최대값이 경계에서 존재한다는 최대 절대값 원리를 이거젠플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적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적분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경로 C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definition, 경로 C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에 대한 definition은 구간에서의 적분, 즉 실평면에서의 취한 적분과 유사하죠. 그래서 복소평면에서의 경로 적분과 실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실평면에서의 경로가 다음과 같은 벡터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실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은 이 변수 함수에 대해서 ds, 여기 바로 뭡니까? 라인 엘리먼트. 그래서 복소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은 마치 구간에서의 제한적분과 유사하지만 실평면에서의 경로 적분인 라인 인테그럴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 위에서의 적분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라인 엘리먼트입니다. 곡선의 길이. 자, 이 곡선이 닫힌 곡선이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 곡선에 대한 방향을 정의하죠.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내부에 Z0라는 점이 놓이고 이 닫힌 경로 C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인데 피적분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느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분모가 거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를 갖는 경로 적분은 그 결과가 이 파이 i를 복소 변수에 대한 n차 미분계수 n 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곱한 것과 같죠. 이 결과가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는 복소평면에서 상수라는 리우빌 티어럼. 닫힌 유계인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존재한다?
Z0에서 최대값을 갖을 텐데 Z0가 어디의 점이다? 바로 닫힌 유개인 영역의 경계 위에 존재한다는 최대 절대값 원리. 이 최대 절대값 원리와 리우빌 띠에럼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리우빌 띠에럼이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예요. 최대 절대값 원리는 닫힌 유개인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겁니다. 닫힌 유개인 영역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영역. 명확히 구별되잖아요.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느냐? 닫힌 유개인 영역 D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의 최대값은 경계에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값이 Z0 프라임이라는 점에서의 크기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Z0 프라임이 어디의 점이냐? Z0 프라임이 영역 D의 내부에 있는 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값은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반드시 경계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점에서의 크기와 같아요. 이 결과가 성립하는 경우는 바로 뭡니까? 복소 변수 함수가 뭐인 경우예요? 컨스탄트인 경우죠. 근데 어디에서 컨스탄트인 경우예요? Z가 영역 D의 점일 때.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가 상수인 거예요. 그럼 이 영역 바깥에서는 복소 변수 함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결과 때문에 리우빌 띠에럼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명확히 구별되시나요? 닫힌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의 최대값은 경로 위에서 존재하는데 네 점 중에서의 크기하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주어진 영역에서 복소 변수 함수가 상수일 때. 그럼 D 영역 바깥의 점에서는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리우빌 띠에럼은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고 유개인 함수는 상수라는 거예요. 최대 절대값 원리와 리우빌 띠에럼 명확히 구별되십니까? 지금까지 적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